세계에서 가장 숨막히는 장소들이 왜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높은 산맥과 울창한 정글, 잊힌 문명 사이에 대부분의 여행자가 절대 보지 못할 놀라운 경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비로운 고대 도시와 거대한 사원, 자연이 만든 장관까지 이 특별한 장소들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의 가장 흥미로운 숨은 유적들을 탐험하고 전설적인 유네스코 유산의 비밀을 밝혀내며 역사가와 고고학자 데메스티엘들을 매료시키는 놀라운 목적지를 소개합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숨은 보물을 향한 잊지 못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신비로움은 영원히. 시기리아는 사자바위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스리랑카의 가장 눈에 띄는 고고학적 보물이며 나라에서 가장 장관인 자연 랜드마크 중 하나이다. 주변 평야 위에 200m 정도 높이 솟은 거대한 화강암 바위는 풍경을 지배하고 수세기 동안 여행자들을 매료시켜왔다. 5세기 카샤파 왕은 정상에 웅장한 왕궁 요새와 궁전을 건설했고 외딴 바위를 왕국을 방어하기에 완벽한 장소로 선택했다. 기술자와 장인들은 인상적인 상벽, 계단, 저수지, 분수, 그리고 당시로서는 앞선 정원을 만들었다. 바위 중간쯤에는 유명한 시기리아 천예벽화가 있어 고대 스리랑카 예술의 최고 예시 중 하나이다. 방문객들은 거대한 사자 입구를 지나가는데 현재는 조각된 돌 발자국만 남아 한때 입구를 지키던 사자를 암시한다. 정상에는 왕궁 유적이 있어 열대숲, 호수, 멀리 보이는 산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시기리아는 극적인 풍경뿐 아니라 뛰어난 건축과 공학, 그리고 역사적 의미로 높이 평가받는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계속 연구하며 1500년 이상 전에도 정교한 설계를 만든 문명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내고 있다. 1982년 시기리아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 뛰어난 보존 상태는 전 세계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탐구를 이끌어낸다. 수천 명의 여행객이 매년 이곳을 찾아 역사와 자연의 신비를 경험한다. 이 거대한 바위는 주변 지역의 문화와 전설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시기리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 랜드마크 중 하나이며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로 전 세계 여행객들이 역사와 신비,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러 찾는다. 아니는 오늘날 터키와 아르메니아 사이의 국경 근처에 위치했던 중세 세계의 위대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10세기와 11세기 동안 아르메니아 바그라티드 왕국의 화려한 수도였으며 지역의 문화, 정치, 상업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수만 명이 거주했으며 교회와 수도원, 종교 건축물이 무수히 많아 천일교도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섬세한 조각과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었습니다. 붉은색과 검은색 화산 현무암으로 주로 건축된 이 도시는 뛰어난 장인 정신과 혁신적인 엔지니어링을 보여주어 이후 중세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적 중요성을 넘어 안이는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 중동, 아시아를 오가는 상인들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국제 무역으로 축적된 부는 궁전, 밤호벽, 다리, 공공건물 등을 건설하게 하여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은 수백 미터에 걸쳐 있었으며 간헐 가로지르는 석조다리는 당시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침략, 파괴적인 지진, 정치적 갈등, 그리고 실크로드 상업 쇠퇴가 금색 시대를 세서히 마감시켰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이 번성했던 수도를 떠들어버렸고 넓은 바람에 씻긴 평원에 남은 유령 같은 폐허가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방문객들은 웅대한 대성당, 고대 요새, 잊힌 거리의 유적을 걸으며 한때의 영광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안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고요한 폐허는 중세 세계에서 가장 큰 사라진 인더스트리옥 중 하나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말랑시의 조디파는 화려한 색채의 집과 거리 덕분에 레인보우 마을이라 불린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회색 건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방치된 강변 마을이었다. 하지만 지역 학생, 예술가, 주민이 주도한 재활성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들은 집과 지붕, 계단, 벽, 좁은 골목마다 선명한 색과 정교한 벽화, 입체적인 예술 작품을 채색해 거대한 야외 갤러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변신은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거리 자체가 살아있는 캔버스로 변했다. 이제 골목마다 독특한 사진 배경을 제공해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인다.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는 인근 캠풍 트리디와 연결되는 다채로운 유리다리이다. 트리디는 인상적인 3차원 거리 예술로 유명한 또 다른 마을이다. 이 다리는 두 예술 공동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장소가 되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는 두 마을의 색채와 예술적 분위기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사진가들에게 인기 있는 포인트가 된다.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카페, 기념품 가게,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 등의 새로운 기회가 생겨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새로운 일자리와 수입은 지역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었으며 젊은 세대는 이제 예술과 관광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조디파는 예술과 상상력, 공동체 노력이 진 지역을 활기찬 문화 중심지로 바꾼 영감적인 사례다. 오늘날 조디파는 색채가 풍부한 명소일 뿐 아니라 희망과 재생,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룬 긍정적 변화를 상징한다. 조디판의 이야기는 전 세계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며 색과 공동체의 힘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벨린초나는 스위스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티치노주의 수도이며 중세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 개의 성, 카스텔그란데, 몬테벨로, 사소쿠르바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들은 13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알프스 남북을 연결하는 전략적 고개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그 결과 수백 년 동안 유럽 주요 무역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들은 바위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어 계곡을 완전히 지배하며 그곳에서 바라보는 도시와 주변 산들의 숨막히는 전경은 방문객들에게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성들은 오늘날에도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시가지에는 좁은 자갈계, 우아한 광장, 다채로운 역사 건물과 활기찬 시장이 어우러져 이탈리아 유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분위기 속에서 매 코너마다 또 다른 건축 보물이 드러납니다. 매년 봄에는 라바단 카니발이 열려 음악, 화려한 의상, 퍼레이드가 거리마다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아 활기를 더합니다. 2000년에 벨린 촌하의 성과 방어벽은 뛰어난 군사 건축과 그 깊은 역사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제니시되었습니다. 오늘날 벨린 촌하는 남부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중 하나로 중세 역사, 알프스 풍경, 지중해적 매력이 어우러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티칼은 과테말라 북부 페텐 열대 우림 깊숙이 자리한 고대 마야 문명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였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서 기 9000년경까지 번성하며 정치, 종교, 군사 회중심지 역할을 하여 메소아메리카 역사를 오랫동안 형성했다. 전성기에는 수만 명이 거주했으며 무역, 외교, 전쟁을 통해 다른 주요 마야 도시와 연결되었다. 이곳은 석회암 피라미드가 높이 솟아 있어 특히 사원선은 정글 캐노피 위에 70m가 넘게 솟아오른다. 또한 인상적인 궁전, 의식광장, 고대 공놀이 경기장, 사원 및 수천 개의 고고함 유적이 남아 지속적인 발견을 가능케 한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보호된 열대우림 중 하나에 둘러싸여 있어 울렁이 원숭이, 투칸, 앵무새, 코아티모드, 은밀한 제규어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한다.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고고학적 가치와 뛰어난 자연 환경을 동시에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장소이다. 아스코나는 스위스 이탈리아어 사용주 티치노에 위치해 호수 마기오레의 진주라 불립니다. 지중해 같은 분위기와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색채가 풍부한 호숫가, 좁은 자갈길이 이어지는 구시가지, 우아한 카페와 야자수가 늘어선 산책로가 매력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예술가와 작가, 여행자들이 산과 물 사이의 평화로운 풍경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매년 여름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스코나 재즈 페스티벌이 열려
생생한 음악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전 세계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손님들은 이탈리아 스위스 요리를 제공하는 호숫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현지 부티크와 갤러리를 둘러보며 아름다운 식물원이 있는 브리사고 섬으로 보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풍부한 문화, 느긋한 지중해식 삶이 어우러진 아스코나는 스위스에서 가장 그림 같고 우아한 호숫가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마추픽추는 페루 안데스 산맥고도 2,430m에 자리한 잉카 제국의 가장 유명한 고대 도시이자 세계적인 고고학 보물이다. 15세기 파차쿠티 왕의 통치 기간에 건설된 이 도시는 잉카 엘리트의 중요한 의식, 종교, 문화 중심지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파른 절벽과 울창한 구름숲으로 둘러싸인 산 능선 위에 위치해 숨막히는 풍경을 제공하며 인상적인 사원, 계단식 테라스, 광장, 주거 건물 등 복합적인 구조가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마추픽추는 모르타르 없이 정교하게 절단된 돌블록을 끼워 맞춘 방식으로 건축돼 잉카의 뛰어난 공학 건축 기술을 보여주며 이러한 구조는 수세기 동안 지진에도 견뎌왔다. 스페인 정복 이후 외부 세계에 잊혀졌던 마추픽추는 수백 년 동안 빽빽한 초목 아래 숨겨졌다가 1907년 탐험가 히람 빙엄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1983년 유네스코는 그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새로운 7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오늘날 마추픽추는 페루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로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신비로운 분위기와 장관 같은 산 풍경, 그리고 위대한 잉카 문명의 유산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다. 그 지리적 위치는 안데스 산맥 중에서도 특히 가파른 절벽과 구름이 자주 끼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이 매우 어려웠으며 이러한 고립성은 도시가 오랫동안 숨겨진 채 남을 수 있게 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기념물이며 국가 상징이다. 12세기 초 수리야바르만 왕의 통치 아래 건축된 이 사원은 원래 힌두교 비슈누에게 봉헌되었으며 국가 사원 겸 왕실 영묘 역할을 했다. 면적은 160헥타르가 넘으며 크메르 건축과 공학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설계에는 연꽃 모양의 높은 첨탑, 넓은 전시관, 대형 광장, 그리고 우주바다를 상징하는 거대한 수로가 둘러싸여 있다. 벽면에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등 힌두 서사와 역사적 사건, 천상 존재를 묘사한 수천 미터 길이의 섬세한 부조가 새겨져 있다. 수세기에 걸쳐 힌두 사원에서 불교 사원으로 견모했으며 오늘까지도 캄보디아 영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약 900년 동안 지속적인 예배가 이루어진 몇 안 되는 고대 사원 중 하나이다. 19세기에 외부 세계에 재발견된 후 광범위한 복원이 진행되었고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방문객 과학자들이 일출 풍경과 웅장한 건축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다. 앙코르와트의 위대함과 신비, 영원한 아름다움은 인류 최고의 경이 중 하나로 남는다. 이 사원은 왕의 영유이자 국가사원으로서 크메르 제국의 권위와 종교를 결합했다. 복원 작업은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수많은 사진작가와 여행자들이 일출 순간의 실루엣을 촬영한다. 거대한 해자는 우주바다를 상징하며 사원의 외곽을 둘러싼다. 이곳은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새벽 기도를 위해 모이는 중요한 불교 성지이다. 그 신비는 오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치첸 이차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고대 마야 문명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였다.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주로 건설된 이 도시는 메소아메리카 각 지역을 연결하는 정치, 종교, 경제,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건축 양식은 마야와 톨텍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혼합을 보여준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마야와 톨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융합을 보여준다. 가장 유명한 건물은 엘 카스티오, 즉 쿠쿨칸 사원으로 높이가 24m에 달하고 365단계로 이루어져 태양력의 365일을 상징한다. 춘분과 추분에 햇빛이 특정 각도로 비추면 피라미드 계단에 거대한 뱀 그림자가 나타나 깃털 달린 뱀신 쿠쿨칸을 연출한다. 이는 마야인들의 뛰어난 천문학, 수학, 공학 지식을 증명한다.
그레이트 볼 코트는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난 고대 볼 경기장이다. 이 외에도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뛰어난 그레이트 볼 코트, 인상적인 기둥이 특징인 전사들의 사원, 종교의식에 사용된 신성한 세노테,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엘 카라콜 관측소가 있다. 치첸 이차는 수세기 동안 번성했지만 쇠퇴 80조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신세계 7불가사의 중 하나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인정은 그 뛰어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오늘날 치첸 이차는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고고학 유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고대 마야 문명의 놀라운 업적과 지속적인 유산을 감상한다. 그 영향력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문화와 무역을 연결했다. 이곳의 보존 상태는 현대 방문객들에게 고대 마야 문명의 위대한 업적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 보로부두르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불교 기념물이며 고대 불교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사일랜드라 왕조 시절인 8세기와 9세기에 건축되었으며 신성한 예배와 순례를 위해 설계되었다. 이 사원은 9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계단 피라미드 형태에 중앙에 큰 석불탑이 놓여 있고 2,600개가 넘는 정교한 부조와 500개에 가까운 부처 석상이 장식한다. 부조에는 부처의 일생, 불교 교리, 그리고 고대자와의 일상생활이 묘사되어 당시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보로부두르의 구조는 바닥이 욕망의 세계를, 정상이 열반을 상징하며 불교의 깨달음 길을 나타낸다. 각 층마다 새겨진 부조는 불교 교리와 고대자와의 일상생활을 결합하여 당시 문화와 종교적 사상을 보여준다. 수백만 개의 화산암 블록을 사용해 모르타르 없이 정교하게 조립한 이 건축은 뛰어난 기술을 증명한다. 주변 왕국이 쇠퇴한 뒤 수세기 동안 화산재와 밀림 속에 묻혔고 18세기 초에 재발견되어 이후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거쳤다. 1991년에 유네스코는 보로부두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오늘날 이곳은 불교 순례자와 인도네시아를 찾는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이다. 사원은 매년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와 관광객이 찾아 일출과 일몰 때 특히 평화로운 분위기를 경험한다. 방문객들은 뭉장한 건축미와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주변 활화산과 울창한 열대우림의 절경을 감상한다. 이 사원의 주변에는 활화산과 울창한 열대우림이 어우러져 방문객에게 신비롭고 장엄한 자연 풍경을 제공한다. 팔미리아는 시리아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했으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명한 실크로드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지중해와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시아 먼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상인들은 비단, 향신료, 보석, 상아, 향수 등 사치품을 교환하며 도시에게 막대한 부와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왔고 동시에 지식과 종교도 전파했습니다. 서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세기에는 로마 지배하에 번영의 절정을 맞이했으며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도시의 건축은 그리스 로마 양식의 페르시아와 시리아 현지 요소가 조화된 화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적으로는 벨 신전, 길이 1km에 달하는 기둥거리, 로마 극장, 거대한 아치, 그리고 부유한 가문을 기리던 인상적인 탑형 무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고대 사막 문명의 예술, 공학, 문화적 성취를 증명합니다. 서기 세 번째 세기에는 전설적인 왕비 제노비아가 이끄는 강력한 독립왕국의 중심이 되었다가 다시 로마 제국에 재점령되었습니다. 1980년 유네스코는 팔미라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뛰어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쟁으로 많은 귀중한 유적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복원 작업이 계속되어 남아있는 유산을 보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팔미라는 문명들이 만나는 강력한 상징으로 인류의 공유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고대 보물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루가노는 스위스 티치노주에 위치한 도시로 이탈리아 풍취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관광지이다. 눈부신 루가노 호수와 푸른 산맥 사이에 자리 잡아 자연경관과 도시의 세련미가 어우러진다.
온화한 기후와 야자수, 화려한 정원, 햇빛이 풍부해 스위스의 여름 수도라고 불린다. 이탈리아 국경에 가까워 스위스 효율성과 지중해식 생활, 한대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자가게 골목, 활기찬 광장, 우아한 호수 산책로와 스위스 정밀성과 이탈리아 고전 디자인이 어우러진 건축이 특징이다. 호숫가를 따라 조성된 우아한 워터프런트 산책로는 고전적인 이탈리아 스타일의 조각상과 정원으로 정식되어 있어 방문객에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방문객은 호숫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고급 부티크를 구경하고 맑은 호수를 가르는 보트 투어를 즐긴다. 등산이나 케이블카를 타고 몬테브레와 몬테산 살바토레 정상에 오르면 호수와 산, 주변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루가노는 국제 미술 전시회, 영화제, 클래식 콘서트, 야외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중요한 금융, 비즈니스, 문화 중심지이다. 또한 루가노는 매년 국제적인 예술과 문화 축제가 열리는 중심지로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갤러리처럼 변한다. 박물관, 공원, 식물원도 매력을 더한다. 이탈리아 스위스 요리를 맛보거나 경치가 아름다운 산책로를 걸으며 평화로운 호숫가 분위기를 체험하면 왜 이곳이 스위스에서 가장 우아한 목적지 중 하나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지중해의 색채와 스위스의 품질, 정밀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독특한 경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언제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한다. 스위스 자유주 플리보르그주에 위치한 그루이어는 중세 마을로 역사적인 성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어 치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이 마을은 자갈길과 전통가옥, 그리고 푸른 계곡과 멀리 보이는 알프스의 전경을 자랑합니다. 주요 명소는 13세기에 지어진 샤토 드 그리어 성으로 현재는 예술품과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됩니다. 방문객은 지역 치즈로 만든 퐁디와 라알레 같은 전통 요리를 꼭 맛봐야 합니다. 또한 스위스 출신 오스카 수상 아티스트 HR 기거의 작품을 전시하는 HR 기거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와 미식, 문화가 매력적인 중세 풍경 속에서 조화되는 장소입니다.